진화삼촌 이모들 안녕하세요. 진화파파 호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파티룸을 2개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. 그래서 모셨습니다. 자, 저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서 파티룸 운영하고 있는 31살 윤명수입니다. 와. 파티룸 사업 어떻게 시작했지? 아시겠지만은 제가 20대 때 자영업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20대 때. 음식점을 이제 마지막에 했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를 맞게 되었죠. 그래서 코로나 2020년에 맞게 됐고 1년을 버티다가 작년에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. 자영업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몇 달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, 좋아하는 게 뭘까, 이제 흥미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공간 대여 사업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. 이제 그 중에서 파티룸을 제가 선택을 했고 이제 그거로 먼저 시작을 이제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개를 했을 때 딱 느낌이 왔어? 이거 대박이다. 저한테 잘 맞는다, 이게 온 거죠. 이거 어. 내가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일 같다. 그래서 이 느낌이 와가지고 이거에 조금 열심히 했어요. 주어 업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거에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. 손님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6개월 있다가 이제 2호점을 또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2호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손님들 반응이 좋다.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. 결국 우리는 사업가니까 이 수익이 그래도 괜찮아야 되잖아. 그렇죠. 이게 좀 규모마다 음.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저희 매장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400에서 500 정도 매출이 되는 것 같고, 한 매장당 그 순수익을 또 말씀드려야 되나요? 네, 제-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고정 비용 뭐 다 제외하고 이것도 평균 매장당 한 2, 300 정도 지금 이야.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중에 궁금한 게 고정비 파트인데, 사실은 파티룸을 하면은 고정비가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, 사실. 근데 네네.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 고정비가 어떻게 드는지 네네. 궁금하거든. 이제 고정비 말씀드리면은 제일 큰 거는 임대료가 제일 크고, 사실 많이 나가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파티룸이라는 업종이 좀 매력이 있는 게 이제 임대료인데, 임대료도 이제 재량이죠. 좀 적은 비용에 좋은 공간을 찾으면 더 좋은 거고, 그래서 임대료가 제일 많이 나가고,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겠다 하시면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건데 사람을 쓰시겠다 하시면은 이제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,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뭐 렌탈, 이 공간에서 쓰는 렌탈 기기들에 대한 렌탈료, 그리고 뭐 화재 보험 이런 거 들어가고요. 그 정도 들어가는 거라서 고정 비용 사실 진짜 줄일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줄이시고 하시면은 네, 되게 적게도 고정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야, 그럼 지금 고정비가 한 개 매장에 100만 원 이하? 아니요, 100만 원, 여기 매장 같은 1호점은 100만 원 이하고. 와, 임대료까지 포함해서. 네네, 그렇죠. 임대료가 진짜 저렴해서 그래서 100만 원 이하고, 2호점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이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와. 그렇죠.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운영 파트에 대해서 또 이게 또 궁금한데, 사실 지금 혼자서 두 네.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. 어렵진 않은지. 혼자 해도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. 파티룸이라는 게 손님을 받고 손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이제 정리하는 게 사실 주업이고 주 일이고, 그리고 이제 손님을 응대하고 이제 그 받는 일들이 이제 또 일인데, 사실 그렇게 시간은 많이 소용되지 않아서 지금 2개 매장은 혼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다. 근데 이제 부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처럼 전업이 아니시고 부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사람을 쓰셔도 되고 하신데 2개 이상 하시려면은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. 사람 그래서, 쓴다는 게. 아니요, 본인이 이제 아, 다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오케이. 좀 버겁다. 그래서 아. 사람을 쓰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하기 때문에 전업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파티룸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수기랑 비수기의 매출의 차이. 사실 이게 또 궁금할 수 있거든. 네네네. 음. 성수기는 11월 정도부터 1월, 2월까지 이제 방학 기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, 그때가 이제 모임도 제일 많고 그때가 제일 성수기고, 여름 방학 기간 또 성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가 제일 바쁘고 7월, 8월, 9월. 네네네, 그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좋으면 좀 밖으로 나가잖아요. 야, 그쵸. 그럼 이제 안에서 좀 모이기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
사이에 봄 날씨나 가을 날씨 이럴 때는 조금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꽃놀이나 단풍놀이 하러 가면 끝나는 좀 네네네. 떨어지는구나. 제가 했을 때는 그렇고 이제 또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비수기 기간도 잘 메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해봤을 때는 그렇게 성수기 비수기가 확연히 나타나긴 하더라고요. 네. 많이 차이 나나? 그게 매출이 40% 50% 떨어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제가 이게 해봤을 때. 이게 어쨌든 운영할 때 그 자금 관리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.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. 네네 그렇죠. 이거를 좀 잘 배분해서 음. 어떻게 수익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파티룸 하면은 사실은 한 번 인테리어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. 이게 인테리어 변경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네. 주기를 어떻게 잡는지도 사실은 좀 예, 운영 측면에서 궁금할 것 같아서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꾸며주고 그 꾸민 공간에 손님들이 와서 되게 좋아해 주시면은 제가 만족감이 커요. 그래서 사실 이 1호점 같은 경우는 제가 컨셉을 좀 자주 바꾸는 편이고,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시즌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, 이제 봄이 오면은 봄 시즌에 맞게 피크닉 존도 만들어 봤고, 뭐 이런 식으로 가을 되면 조금 더 이제 가을스럽게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,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기는 변화를 주는데, 사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혹시 안 하셔도 되긴 해요. 이렇게 하면은 더 강점이긴 한데, 이렇게 안 해도 손님들은 그래도 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,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약을 하신다, 이렇게 되는 거고, 저도 2호점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그냥 가고 있습니다. 그냥 한 컨셉으로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, 그냥 살짝 소품만 바꿔주는 정도, 네,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파티룸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홍보라는 게 좀 막연하거든. 딱 떠오르는 건 스페이스 클라우드 말고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좀 막연해. 어떻게 하고 있는지. 저 같은 경우는 광고료를 사실 거의 안 태우는, 한 달에 한 5만 원? 광고 비용은 그렇게 쓰고 있고. 어디에? 이제 저는 당근마켓 이제 당근마켓. 또 쓰는데, 왜냐면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고 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실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요 지역 광고를 사실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근마켓이 그게 특화돼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하고,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키워드 해시태그를 잘 맞춰서 계속 업로드를 꾸준히 하는 거죠.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유입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, 거기서 유입이 돼서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, 사람들은. 그래서 네이버 검색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 꾸미시는 거는 진짜 필수예요. 근데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검색을 하실 때 거기에 나오는 그 간판이거든요. 거기 온라인상의 간판이기 때문에 거기 대표 이미지부터 되게 중요하고, 그 밑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들 잘 꼭꼭꼭 다 채워 넣으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그래도 경쟁하는 업체 중에서 좀 유독 빛난다. 그러면 손님들은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내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, 저는 그렇게 해서 네이버랑 인스타그램이랑 당근마켓 하고, 그리고 플랫폼들도 이용하는데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어때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플랫폼들도 있는데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다 스케줄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이거 하나씩 하기가 힘들어서. 그리고 생각보다 파티룸은 다른 플랫폼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, 유입이. 그래서 4가지 정도 홍보 채널로 쓰고 있어요. 네네. 확실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 이미지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. 진짜 중요해요. 네. 의외로 대표 이미지를 대충 그냥 올려놓는 간판 없이 막. 맞아요.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인스타도 결국엔 중요하다. 이거는 꼭 참고를. 인스타 되게 중요합니다. 당근마켓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고깃집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다면 제 컨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